자, 챕터 7 Moving Beyond Linearity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Generalized Additive 모델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비선형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먼저 훑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리니어 모델 내지는 그 중에 하나인 선형 리그레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쭉 이렇게 규정해 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y라는 것은 결과 변수를 나타내는 벡터 값이죠. 그리고 x는 입력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타는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는 각각의 계수값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모델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irreducible error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델 프로토타입을 직접 적용한다면 x값에 대응되는 y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이 될 겁니다. 또는 이것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예컨대 결과 변수가 분류라든지 또는 프리퀀시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또는 부하성 리그레션 형식으로 확장되어서 이용될 것이겠죠. 자,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형 모델이라고 한다면 모델의 아웃풋이 입력 변수에 대응되는 파라미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면 리니어 모델이고 또는 그런 입력 파라미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비선형 모델이 되죠. 자, 그렇게 보면 7.1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나 7.2의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비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통적인 분류에 따른다면 선형 모델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런 이론적인 구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들을 시각화시켰을 때 직선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비선형이라고 한다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나 스텝 펑션도 모두 이제 비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챕터에서 7.1, 7.2에 이런 두 가지 것이 나열된 것은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의 비선형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7.3 이후의 비선형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도입 항목, 배경,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한다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은 각각의 입력 변수의 차수를 높여나가는 것이고요. 제곱, 세제곱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다른 실수값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베이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복잡한 함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이고 단순한 함수 형식으로 변환하여서 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리그레션 스플라인에서는 piecewise polynomial function, 즉 폴리노미얼 펑션을 이용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연결성이 좋게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고 스무드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나누어서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피팅시키는 그것을 리그레션 스플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그레션 스플라인에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로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좀 더 연결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무딩 스플라인에서는 이런 스무딩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스무딩 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로컬 리그레션에서는 리그레션을 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리그레션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각각의 구간이 중첩되기도 하고 또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서 각각 일정한 웨이트를 적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eneralized Additive 모델에서는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종합하되 추가적으로 각각의 피팅이 서로 독립적인 함수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프레딕터 베리어블 개수가 10개라면 10개의 독립적인 함수 피팅을 하고 이들을 애디티브 모델로 합쳐서 표현하고자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각 변수별로 서로 디펜던시를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예측력을 높여 나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입니다. 여기 윗줄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리니어 모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확장해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차수를 높여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그림을 보신다면 이게 이제 웨이지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한 것인데요. 에이지라는 단순 회귀 분석 형식으로 하나의 프리딕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본다면 에이지에 따라서 이런 급여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단순 리니어 타입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2차식을 이용한다면 예컨대 제곱 항목을 동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쿼드라틱 펑션을 이용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차식이 아닌 3차식을 이용한다면 이제 큐빅 펑션을 이용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3차식 이상의 경우에는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쿼드라틱이나 큐빅 펑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양극단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점점 이 편차가 늘어나죠. 자, 이런 것은 결국 베리언스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은 직접 수치 데이터를 예측하는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결과 변수를 카테고리컬 변수로 가져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도 그대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경우에 엑스포넨트 항목에 폴리노미얼 펑션들을 적용시킨다면 그렇다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 의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펑션입니다. 스텝 펑션에서는 컷 포인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각 구간별로 별도의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예컨대 이런 것들은 각 구간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구간별로 if then else 형식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더미 변수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수식에 표현된 i 같은 것들은 이제 인디케이터여서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기저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복잡한 함수를 이런 simple and fixed 펑션들을 선형 조합해서 보다 복잡한 함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y equal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그런 수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x 입력 변수에 베타라는 코이피션트가 직접 적용이 됐었죠.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입력 데이터에 해당되는 x에 대해서 일정한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베타 코이피션트를 적용시킵니다. 그 모습이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데 어떤 y값, 특정 데이터 포인트의 y 추정 값은 베타 제로라는 인터셉트 플러스 각각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개수값을 적용시키기 전에 b1, b2, b3 등등의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저함수는 사전에 분석자가 미리 결정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변수들 사이에서의 리니어리티 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일단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후에 피팅 작업을 통해서 결과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베이시스 펑션에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폴리노미얼 파워, 즉 차수를 높여나가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푸리어 시리즈에 의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웨이블릿 함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자주 있지는 않지만 예컨대 로그 값이나 루트 값 또는 놈 값
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기도 해서 다양한 형식의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지정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선형 모델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7.4의 리그레션 스플라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그레션 스플라인이라는 말과 함께 스플라인 리그레션이라는 비슷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리그레션 스플라인은 구체적으로 특정 차수에 해당되는 것이요. 특정 차수마다 해당되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인데 특정 차수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컨티뉴이티 제약 조건을 적용시켜서 매크로키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차식인 경우에 리니어 빠졌네요. 쿼드라틱 스플라인, 그 다음에 큐빅 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어서 보겠지만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B 스플라인 이런 것들, 즉 여기 나열된 이런 것들이 리그레션 스플라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플라인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이런 리그레션 스플라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무딩 스플라인이라든지 또 P 스플라인, 텐서 프로덕트 스플라인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래픽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베이지어 커브 같은 것들, 또 마스라고 해서 멀티베리어트 어댑티브 리그레션 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특히 이제 마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일단 리그레션 스플라인을 이번 섹션에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다음 섹션에서 스무딩 스플라인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P 스플라인이라든지 마스 같은 것들은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현재 파이썬에서는 해당되는 패키지가 패키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R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리그레션 스플라인과 그리고 스무딩 스플라인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그레션 스플라인에는 다양한 세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 가지는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는 플렉서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또는 non-linear 모델 관계도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둘째는 이제 로컬 이펙트를 잘 표현한다는 그런 점들이 있죠. 특정 영역에서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죠. 자, 먼저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을 보면 특정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들이 있죠. 우선은 지나치게 높은 디그리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리니어, 쿼드라틱 또는 큐빅까지 많이 이용합니다만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죠. 자, 그 이외에도 중요한 유의점이 이런 연결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노트라고 부릅니다만 노트가 어떤 경우는 하나일 수 있고요. 수십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트에서 서로 연결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 경우는 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생기게 되죠. 자, 둘째로는 위쪽 오른쪽 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연결이 완전치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냐 하면 이 그림 경우에 양쪽의 폴리노미얼의 1차 미분값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치가 않죠. 완전하기 위해서는 왼쪽 아래 그림처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왼쪽 영역에서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과 오른쪽 영역에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노트 부분에서 1차 미분과 2차 미분이 전부 같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런 완벽한 모델이 형성되게 되죠. 자, 이런 스플라인에서의 컨스트레인트를 보자면 리그레션 스플라인에서 각 인테리어 노트에 특정한 제약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 끝점을 제외한 실질적인 연결점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인테리어 노트에 컨티뉴이티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모델이 가지는 폴리노미얼의 차수에 따라서요 제약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리니어 스플라인에서는 왼쪽 편과 오른쪽 함수의 값이
같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쿼드라틱 폴리노미얼 경우에요. 자, 이때는 레프트 사이드와 라이트 사이드의 값이 같을 뿐만 아니라 왼쪽 편 폴리노미얼의 1차 미분과 오른쪽 폴리노미얼 펑션의 1차 미분 값이 같아야만 되죠. 큐빅 타입인 경우에는 C0나 C1 뿐만 아니라 C2 조건이 만족해야만 됩니다. C2 조건이라는 것은 1차 미분, 즉 C1 뿐만 아니라 왼쪽 폴리노미얼과 오른쪽 폴리노미얼의 2차 미분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빅 스플라인을 많이 쓰니까 이런 정도만 살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무딩 스플라인을 이용한다면요. 스무딩 스플라인은 뒤쪽에서 나오지만 일종의 페널티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스무딩 스플라인 경우에는 제약식이 모델 내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매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B스플라인을 보겠습니다. B스플라인은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각각의 베이시스와 노트마다 하나씩의 트렁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이 추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차식 큐빅 스플라인인 경우에 1차, 2차, 3차식이 있죠. 트렁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것은 노트 값에 대해서 정의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을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때 표준 기저함수를 이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특정 차수의 폴리노미얼이긴 하지만 x 값이 노트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0으로 세팅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 노트 부분에서 샤프하지만 티니어스한 그런 변화값 내지는 미분값을 가져오게 되죠. 자, 이처럼 트렁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하면 보다 단순한 또는 간단한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복잡하고 플렉서블한 그런 여러 가지 쉐입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지금 p 차원의 폴리노미얼을 이용하면서 k개의 노트를 가지는 경우에 1부터 x제곱해서 x의 p제곱까지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k개의 노트에 해당되는 트렁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들이 이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그레션 스플라인을 이용함에 있어서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복잡한 모양의 것들도 선형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큐빅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큐빅 스플라인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적용시킨 경우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일반적으로 큐빅 스플라인 경우에 데이터가 스파스하면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급격히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에 2차 미분값, 즉 각 엔드포인트에서의 2차 미분값을 제로로 세팅시키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시키면 베리언스가 축소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특정 바운더리 노트요, 바운더리 노트 그 바깥에서도 엑스트라폴레이트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운더리 부분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추정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트의 개수나 또는 위치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하게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리그레션 스플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unpenalized 리그레션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도를 작업자가 지정하는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노트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penalized regression spline요, 즉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통해서 자동으로 모델 설정을 하는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는 k 값, 즉 노트의 개수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GCV, RAML, CV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GCV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킨 Generalized Cross Validation을 뜻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적절한 람다 값을 찾아내고 그리고 노트의 위치와 개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스무딩 스플라인 경우에는 각각의 x값이 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만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트를 결정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RSS, Residual Sum of Square를 계산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노트의 개수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단순히 차수를 높여나가는 경우에 극단 부분에서 베리언스가 아주 커졌었죠. 근데 리그레션 스플라인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무딩 스플라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무딩 스플라인은 여기 식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Residual Sum of Square이죠. 그런데 여기에 G''T라는 이런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이때 G''T라는 것을 통해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G'E의 하는 역할은 얼마나 삐죽삐죽한 것인가, 즉 러프니스에 대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널티 팩터로서의 람다가 적용이 되는데, 람다 값이 커지면 그만큼 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람다 값이 작으면 훨씬 더 데이터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즉 러프니스 메저로서의 G'과 여기에 람다 값을 적용함으로써 얼마나 스무드할 것인가, 즉 페널티 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페널티 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스무딩 스플라인은 일종의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의 슈렁큰 버전, 즉 축약된 버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무딩 스플라인에서의 스무딩 파라미터인 람다 값은 러프니스를 제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이런 식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나타난 이 식은 스무딩 스플라인을 이용했을 때의 fitted value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effective degree of freedom, df of lambda입니다. effective degree of freedom이란 모델의 복잡도와 그리고 추정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감안한 자유도를 뜻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선형 모델에서 추정값을 뽑아내는 헤트 매트릭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의 트레이스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용할 때는요, 노트의 로케이션 대신에 람다 값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람다 값은 피팅 시킬 때 일종의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첨자 값으로 마이너스 i가 들어있는 것은 각각마다 적용시킬 때 i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i가 1부터 n까지 데이터의 개수니까 예컨대 i가 1이면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첫 번째 것으로서 밸리데이트를 하고, i가 2가 되면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 두 번째 데이터로 밸리데이트 해서 결과를 판단하고 이들 합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람다 값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 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G hat 람다는 S 람다 곱하기 Y라고 했을 때 이것은 스무딩 스플라인을 이용했을 때 fitted value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람다를 지금 말씀드린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으로 결정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G hat 람다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로 피팅 시켰을 때의 XI에서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로컬 리그레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컬 리그레션은 각 영역별로 특정 웨이트 값을 적용시켜 가면서 해당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리그레션을 수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영역 범위라는 것이요, 각각의 리그레션이 적용되는 영역, 즉 스팬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스팬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뒷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로컬 리그레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로에스라는 겁니다. 로에스인데 두 개는 표기는 다르지만 이때 W는 웨이티드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양쪽은 서로 중복돼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컬 리그레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로에스나
로우에스는 이렇게 영역별로 독립적으로 리그레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 영역 스팬이라는 것은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크로운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는 마치 우리가 이동 평균을 계산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테이블에서는 로우에스와 로우에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파이썬 경우에는 이런 로컬 리그레션을 stats 모델즈의 로우에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eneralized Additive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Generalized Additive 모델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Penalized Regression Spline이요, 즉 스무드 스플라인 같은 것들입니다. 일종의 페널티를 적용시켜서 스무드니스를 보장받는, 그러면서도 각각의 항목마다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적용시키는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되 추가적으로 각각의 항목마다 독립적인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프리딕터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있을 때 이것들을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Generalized Additive 모델은 상당히 큰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개별 변수마다 독립적으로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개별 변수마다의 어떤 디펜던시 관계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AM은 일종의 거대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리그레션에 이용할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리그레션을 본다면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웨이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볼 때 각각마다 개별 함수를 적용시키고 이들에 대해서 에디티브 형식으로 서로 에디션 시켜서 결과 변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스플라인 리그레션에서는 이들 각각마다 차수를 달리하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으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디티브 모델에서는 리니어 폼을 유지시키는 대신에 각각의 프레딕터마다 독립적인 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AM에서는 이런 에디티브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기에 링크 함수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이 링크 함수 개념은 앞서 우리가 봤던 Generalized Linear 모델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즉 GAM이라는 것은 기존의 스플라인에 에디티브 모델을 적용시켜서 그 기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Generalized Linear 모델 개념을 도입해서 링크 펑션을 적용시킴으로써 다양한 영역에 이용될 수 있도록 했죠. 다양한 영역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리그레션 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기타의 영역에도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GAM을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시킨 예인데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결과 변수에 로짓 함수를 적용시킴으로써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GLM이 앞에서 봤던 스플라인 리그레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피널리제이션을 통해서 지나치게 삐죽삐죽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웨이지 데이터에서 특정인의 연소득이 20만 불 이상일 확률을 나타낸다고 할 때 로짓 함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등호 오른쪽에 스플라인 리그레션을 적용시키면서 각각의 프레딕터 항목마다 독립적인 함수가 적용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GAM은 리니어 모델에 GLM의 피처를 부과시켰고요. 여기에 에디티브 모델까지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너럴 리니어 모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형 회귀 분석이요, 에서는 OLS 기능에 의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현합니다. 표준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어썸션으로는 y 값이, 즉 결과 변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IID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Generalized Linear 모델에서는 링크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Generalized Additive 모델에서는
피처 변수에 대한 스무드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너럴라이즈드 애디티브 모델에서도 얼마나 스무드할 것이냐 또는 역으로 꾸불꾸불한 정도를 조절하는 그런 지표로는 이런 값을 이용합니다. 이 수식을 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람다가 일종의 스무딩의 정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런 적절한 람다 값을 찾아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Generalized Cross Validation을 이용을 합니다. 자, Generalized Cross Validation의 계산 수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만 여기 hat 매트릭스의 trace 값을 이용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공동된 사항이죠. 자, 어쨌든 람다를 통해서 스무드니스를 조절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람다 값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죠. 특히 제너럴라이즈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람다 값이 작으면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모델은 좀 더 플렉서블하죠. 만약에 람다 값이 커지면 점점 더 스트레이트 라인에 가까워집니다. 밑에 항목을 보셔도 되겠네요. 람다 값이 작으면 아주 플렉서블해지고 그만큼 오버피팅 위험성도 생길 겁니다. 람다 값이 크면 페널티가 점점 적용이 되면서 대신에 언더피팅의 위험성도 생기게 됐죠. 이들 사이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특히 GCV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이 앞에서 봤던 Effective Degree of Freedom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마치고요. 실습으로 들어가겠는데 장표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나 리그레션 스플라인 그 중에서도 특히 노트 값을 작업자가 지정하는 픽스드 노트인 경우입니다. 또는 페널티 항목을 이용하는 스무딩 스플라인 또는 제너럴라이즈드 애디티브 모델이요. 그리고 우리는 다루지 않았지만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스무드를 시키는 것들, 또 로컬 리그레션의 로우에스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해서 scikit-learn이나 스태츠 모델, 그리고 PyGAM, 또 SciPy 등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내지는 API의 목록을 테이블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론 설명을 마친 다음에 이어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